한 벌의 옷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는요, 이현경 작가의 손을 통해 한국의 전통 한복 치마가 어떻게 한 여성의 깊고 풍부한 삶의 이야기로 다시 피어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옷 한 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지 그 예술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는 작가가 선택한 아주 독특한 예술 기법과 또 왜 하필 꽃을 그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작품들의 깊이는 납방염이라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전통 기법에서 나와요. 얇은 비단 위에 구타라는 방염제로 먼저 섬세하게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을 물감으로 채워넣는 방식이죠.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같달까요? 이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번짐없이 선명하고 깊이 있는 색채가 탄생합니다. 마치 우리 삶의 단계를 그려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왜 하필 꽃이었을까요? 작가는 꽃이 가진 그 아름다움, 연약함, 그러면서도 강인하게 피어나는 그 성장 과정이 여성의 삶과 정말 꼭 닮았다고 본 거죠. 결국 꽃은 여성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여성의 삶, 그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탄생과 유년기, 그리고 자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작품, 바로 한련입니다. 막 생명이 시작되고 아주 부드럽고 여린 자아가 처음으로 형성되는 그 단계를 담고 있어요.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련의 동그란 잎사귀는 꼭 아기의 작은 손 같지 않나요? 꽃잎은 또 어떻고요? 정말 순수한 미소를 닮았죠. 여기에 쓰인 노랑과 연두, 올리브색 같은 따뜻한 색감은 어머니의 품속 같은 평온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 아이가 조금 자랐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바로 모란인데요. 이제 아이가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나아가서 처음으로 세상과 만나고 또 부딪히기 시작하는 단계를 상징해요. 모란이 상징하는 건 바로 이 갈등을 통한 성장이에요. 아이가 이제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쓰인 터키석 색깔 참 오묘하죠? 이게 바로 혼란스러우면서도 새롭게 열리는 내면 세계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삶의 여정은 가장 뜨겁고 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바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접어듭니다. 야망과 열정, 그리고 내면의 투쟁으로 가득 찬 시간이죠. 세 번째 꽃, 바로 나팔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꽃은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젊음의 뜨거운 열정, 이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고 이상을 줬던 열정적인 시간. 정말 딱 맞는 표현 아닌가요? 나팔꽃이 담벼락을 타고 태양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 모습처럼 정해진 틀을 떼고 나아가려는 청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거죠. 열정이 있으면 또 그만큼의 갈등도 따르기 마련이죠. 네 번째 단계는 양귀비입니다. 이 시기는요, 내면의 혼란,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탐색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양귀비 참 아름답지만 그 뒤엔 중독과 혼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작품 전체를 감싸는 이 보라색 톤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한 상태,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갈망하는 여성의 내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얼마나 정교한 기술을 썼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모든 폭풍 같은 시기가 지나고 이제 여정은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바로 성숙과 자기 수용,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시기죠. 다섯 번째 꽃은 시클라멘입니다. 이 꽃 아주 특별해요. 가장 추운 겨울에 피어나거든요. 바로 그 모습처럼 모든 역경을 이겨낸 후에 얻게 되는 지혜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거죠. 시클라멘은 내면의 모든 갈등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고요한 성숙, 바로 그걸 의미해요. 작품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죠? 이게 바로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찾은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풍 속에서 피어난, 그래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6번째 작품, 백꽃이에요. 이 꽃은 궁극적인 자기 수용과 영적인 자유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꽃의 그 순수한 하얀색과 자유롭게 흩날리는 듯한 구도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슬픔과 갈등을 넘어선 순수한 기쁨,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영혼의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6송이의 꽃을 따라서 한 여성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한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탄생을 상징했던 한련에서 시작해서 세상과 부딪히며 자아를 형성한 모란, 뜨거운 열정의 나팔꽃과 내적 갈등의 양귀비, 그리고 마침내 성숙에 이른 시클라멘을 거쳐 영혼의 자유를 얻은 백꽃까지 말 그대로 한 여성의 내면적 성장기가 이 한 폭의 치마 위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는 거죠. 결국 작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이 까다로운 납방염 기법이야말로 여성의 그 복잡하고 깊고 섬세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결국 과정의 그 어려움이 삶의 깊이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이 된 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을 꽃으로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꽃들로 그 이야기가 채워질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Never young, too young. Feel the truth.